전기부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오늘은 페이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냐면은 276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내용은 앞에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한 거 중에 이제 중요한 대목은 어쩐 이참사참으로 자, 뭐지? 275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두 단부터 보면은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고 수지 이찬 사참으로 가히 소견이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했자 결국은 우리는 업보 중생이다. 2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걸 보면은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야 수지 이찬사참으로 가히 소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봤자 우리는 업보 중생이다 할 거야. 법이 많으니까 뭐 내가 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 죄가 산에 바다와 산과 같음을 알아가지고 이참사참으로서 내 업을 소재를 해야 된다. 이참만 해갖고도 업이 소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참만 해서 업이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참이라는 것은 이렇고 이래서 내 죄가 생겼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참 몸으로서 그 죄를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법을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봉사 같은. 그러니까 반성문만 쓰시오. 그러면 그거는 이참으로 끝나는 거야. 죄가 조그만 거잖아, 그죠? 반성문만 쓰는 거는 그건 이참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작으면 반성문만 쓰라고 해도 돼. 그래도 충분해. 근데 죄가 조금 더 크면은 반성문만 써야 될 게 아니라 사회로 얘기하면 구속을 해야 돼. 그래서 교도소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판사님께서 넌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감옥에 잡혀가는 거야. 근데 가서 살면서 처음에도 이제 가면서 이제 판사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는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만큼은 안 주잖아. 검찰이 뭐 10년 구형하면 판사 그만큼 안 주거든. 그러면 이제 죄인이 판사 앞에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님 다음에 안 했으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너 3년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참이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렇지만 다 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서 3년치 살아라 이거야. 3년 살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잘 살면 교도관들이 봤을 때 점수가 좋으면 또 1년 반만 한 70%라 그러니까 70%는 아니어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특별감면이 됐으니까 이참이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라. 그래서 어쨌든 사참. 우리가는 죄가 산과 바다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업장이 두텁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참 사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더 큰 참회는 뭐냐?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은 천수경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천수경이 있어요. 정구 진언하는 천수경. 그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거든. 앞에 단 있고 그 다음에 다란이가 중간에 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해서 천수경이 세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세 단쪽에 보면은 참회진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천수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재망신멸양구공 시식명이 진참회라고 하는 게 참회, 아까 죄를 참회하는 거란 말이야. 이참사참할 때 진참회는 뭐냐?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마음의 집착
것까지 끊으면은 그것이 최고로 큰 참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끊어졌다는 자질을 안다는 얘기가 내가 부처라고 얘기하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능내소래가 뭐라고 나왔더라?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데 보면은 신간 능내소래가 개종 진성연기라. 요게 조금 전에 제가 참회계를 했던 이제 그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소 그러나 능은 나를 얘기하는 거고 소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회를 할 때 누가 앞에서 참회하냐? 허공에다 참회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법당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참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래는 부처님이 되는 거고 능예는 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능내소래가 개종 진성연기라 이거야. 다 불성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막 참회하다 보니까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다음에는 쉬운 얘기로 그냥 이건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도둑질을 해서 잡혀갔어. 도둑질을 해서 잡혀갔어. 그래서 진짜 잡혀가가지고서는 진짜 참회를 해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왜 도둑질인가 나는 이제는 베풀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다 이거야. 그래서 이참을 했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이참이 제대로 됐어.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베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부처된 거잖아. 훔치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 그게 능례에서 소래로 바뀐 거잖아. 처음에는 훔치는 사람이었는데 능례야.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성연기라 해. 개종 진성연기라. 모든 것은 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까지 가야 참회다 이거야. 이게 대승이야. 그래서 먼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 지키면 돼. 잘 지키면 극락 가고 천당 가. 그런데 극락이나 천당에 가서 내가 대장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둑질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보살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대승이거든. 뭐 대승 도승할 때도 먼저 계속 설명을 계속 했는데 뭐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사실 소승 대승이 무슨 게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내소래가 돼야 진정한 불자다. 나는 뭐 안에 읽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대승이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는 그 대목이 아주 이제 최고 이제 중요한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는 앞에 유화 선순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보충을 한번 더 한 것 같아요. 유화 선순 부드럽게 화합하게 그리고 잘 그리고 남을 따르는 선이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서 그리고 순은 남을 따라서 그런 얘기야. 잘한다는 얘기는 앞서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노래에 나오는 선구자는 앞에 선자거든. 먼저 선자야. 선구자는. 근데 이게 착할 선자. 그 선구자 할 때도 그 선자는 앞서간다는 뜻이지만은 착할 선자도 이것도 앞서가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는 거야. 잘한다는 얘기거든. 그 잘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따라가는 거보다는 잘하는 거를 더 요구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그래서 뭐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면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유화 선순. 그래서 거중요대 여기는 유화 선순을 다시 한번 더 풀이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속가에 갈 때도 이제 여기 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에 강의한 것 중에 이게 275페이지 중간 중임에 보면은 당류 요사 출행이었던 고주지인과 급 관중자하야
영지 거처하며 요건 이제 소임자 책임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자에 대한 역할과 그 책임자한테 나의 그 신분을 노출시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녀들 기를 때 어디 가면 어디 가냐고 꼭 얘기하라 그러고 요즘 뭐 휴대폰 있어서 뭐 더 좋긴 하지만 옛날 같아도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꼭 얘기하고 너 몇 시에 와 다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뭐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내 신분 노출시켜 주는 거거든 부모님한테.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런 얘기야.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다 했어.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뭐지? 기계가 더 좋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주지인. 우리 주지스님 하죠? 네. 글자 찾았어요? 네. 그게 주지가 그 한문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주인 주자에다 가질 지자인데 그거를 주자 따로 가질 지자 따로를 이렇게 글자 따로 설명을 하기는 해. 근데 옛날에 그냥 주지인 그래갖고 책임자로 이제 소임이었거든. 그냥 그러니까 소임이라는 거하고 사회에서 얘기하는 직책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절에서 소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중이 모여 살기 때문에 대중 한 분 한 분당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소임 그렇게 얘기해. 근데 밖에도 사회 단체를 하면은 거기는 소임이라고 하지 않고 직책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소임은 그냥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 게 없어. 높고 낮은 게 없는 게 절의 소임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주지가 높은 사람이 돼버린 거지. 밖에처럼 직책이 돼버린 거야. 직급이 돼버린 거라. 직급이 돼버린 거야. 절에는 그냥 소임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직급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없어. 근데 사회는 계급 사회는 직급을 물어보잖아. 근데 우리 절에는 직급을 물어보는 일은 없어. 소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직급이 없었던 거야. 이게 급이 없었다니까. 근데 소임이 조금 더 큰 사람이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우리 대중에 100명 사는데 먹을 거 구해오는 사람이 직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마당 청소하는 사람보다. 네. 그런 거. 그렇지만 그거를 직급을 따지지는 않아. 그냥 해야 될 일일 뿐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소임이라 그러는데 이제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요즘 뭐 우리가 뭐 계급사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회는 계급사회잖아. 요즘 막 그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시끄럽긴 하다 보면은 뭐 계급을 버리자 그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계급을 버리자 그래놓고 자기들이 계급 정해놓고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보살들이 살아야지 이루어지는 세상이지. 거기야말로 이게 우리 스님들 단체같이 소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소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소임으로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나는 문직이 되겠다 그랬잖아. 그거 소임이거든. 직책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문직이면 해방만 된다면 문직이면 만족한다 그랬거든. 그게 소임인 거야. 그게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 우리 돈 버는 사회에서는 그게 안 돼.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인데 뭐 그 직급이 최고 높은 거고. 근데 그거는 불보살 세계에서 가능한 거야.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 하는 거야. 성공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절집에서는 그나마 그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우리 절집도 물. 이 물이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절에도 들어온 거야. 절에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직급이 생겨버렸어. 주지는 높은 스님, 총무는 조금 더 높은 스님, 아무것도 안 하는 스님, 저 낮은 스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우리 막 처음 클 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냥 소임이었다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소임 중에 큰 소임은 있는 거야. 그게 주진 거야. 소임이 좀 더 많은 거지. 나는 여기 내 앞에
마당만 치우면 돼. 내 소유물. 근데 주지는 이 도량 전체를 살펴야 될 소임이 있는 거야. 그러면 권한이 또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게 한 철에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 그래요? 응.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주지 소인이 우리 종단에서 4년으로 정해놨지. 응. 사회적인 개념. 왜냐면 사회에 발맞춰 가다 보니까는 3개월씩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되지. 바뀌어야 될 텐데. 안 되지. 그럼 사람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임기제가 만들어지고 한 거야. 조계종에서는 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임명장에 써 있는 건 4년으로 써 있는 거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데 그거를 이게 뭐 계속은 할 수 있어.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또 뭐가 또 걸리긴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임기는 4년이야. 중간에 그만둬도 되지. 그래서 여기서 주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주지인은 아니었어. 주지인 아니었는데 어쨌든 총책임자. 학교로 얘기하면 그냥 교장 선생님쯤 되면 돼요. 주지인.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중요해. 그 관중자라 그랬어. 그 관중자의 관자가 이게 통관자를 해서 나팔 관자. 우리 관악기 할 때 관자거든요. 만안경 같은 거를 갖다가 관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는 거라 먼저 설명했다는데 여기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니까. 요거는 학교로 얘기하면 담임 같은 거야. 관중자는 담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장 선생님이 그걸 다 살 수가 없어. 그렇지만 담임은 어떻게 해야 돼? 요 관으로 쳐다보듯이 요 관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내 밑에 학생들을. 그러니까 소임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관중자라고 하는 이 글이 내포하고 있는 게 책임자가 됐을 때는 아주 소심해져야 된다. 소임자가 돼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소임자는 소심해야 돼. 아주 정확히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진우스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이제 그거 우리 나라로 보면은 그거 하잖아. 정기국회인가 뭐라 그래? 네. 정기국회지. 네. 그러면 이제 장관들 불러다면 얘기할 거야. 장관들은 다 사실 알 수가 없어. 거기는 주지인이거든. 따지면 대통령이 주지인이지만 또 그 부서를 내려오면은 장관이 주지인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부서의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도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설명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장관이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속된 말로 이제 깨지는 거지. 알고 있어요. 국장이나 과장한테 물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깨지는 거야. 근데 장관이 내가 거기까지는 그럼 그건 이해하는 거야. 주진이 어떻게 그것까지 할 수가 있냐고. 세심한 것까지. 주진은 이렇게 담당자 이런. 그렇지, 담당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임이라고. 그래서 소임자가 됐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 밑에 가면은 관중자가 되는 거지. 지 부서에 가면은 주지인이 되는 거지만 장관으로 대통령실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관중자지. 그래서 관중자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지인이 너무 세심하면 밑에 사람들이 피곤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쩌도 있긴 한데. 그래서 큰 사람은 조그만 거 건들지 않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세세한 것까지 막 하면은 여자 밑에 부인이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못 산다니까. 지금은 여자 힘이 더 세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관중자라고 하는 뜻이 이게 내포하는 뜻이 난 이 초심 보면서 이름을 참 잘 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지인의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사실은 관중자의 이름 그 뜻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때는 276페이지 우왕 피금 희수하며 유탕 사시미온 해놓고 우왕 피금 희수하야 난설 잡사하며 비시 주식으로 망작 무예지행하야 신계 불계리여. 이제 앞에 얘기를 다시 또 한 번 더 계속 처음에 나왔던 얘기 이제 계속 또 보충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거기서 안 벗어나니까 집에서 가르치는 거 뭐 학교 가서 가르치는 거 뭐 다른 건 다르겠지만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넓어진 내용이 넓어진다든가 뭐 조금 다른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서 우왕 피금 희수하면 난설 잡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말까지 앞에 말을 이어야 되겠구나. 앞에 말을 이어야 되는데 앞에 말이 뭐냐면은 야깁 속가 얻은 절수 견지 정령하야 신물 견색 문성하고 우탕 사심이요 그랬어요. 밖에 나가게 되면은 절에 있으면 볼 것이 별 게 없는데 밖에 나가면 볼 것이 엄청 많아. 밤에 가면 볼 것이 더 많아. 요즘은 좀 그랬는데 옛날에는 열전 앞에 가면 더 화려했어. 열전 앞에 가면 더 화려했어. 요즘은 근데 많이 없어졌더구만. 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돼? 견색 문성하고 막 노래 듣고 뭐 그 화려한 거 보고 그러면 마음이 유탕 사심, 마음이 약간 흔들려. 그러세요. 이게 절에 공부하러 왔다 그러지만 이제 초신자야. 아직 속물이 아직 많어. 몸이 100이라고 지금 몸이나 사상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요 지금 이 정예결세에 들어온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중은. 나머지 한 70, 한 80, 90은 아직 속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뭐야 변색 문성하고 유탕 사심을 안 할 수가 있나? 많이 흔들리지. 내가 옛날에 화려했는데 그랬다면서 무대에 올라가고 싶고 이제 막 그렇다 이게. 요즘 뭐 그런 거 하다가 스님 된 스님들이 요즘 덜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스님 생활 뭐 한 10년, 20년, 30년 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보시지. 그런데 이제 중노로 막 해가지고 가는 건 그건 아직 업을 못 벗어난 거지. 그건 업을 아니 앞에 나온 게 그거란 말이야. 앞에 얘기했잖아.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 업회가 산에 갔단 말이야. 우리 업이 재장이 유여 산에 되니까 많테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녹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게 되면 그 업의 움직임을 내가 못 이긴다고. 그거 못 이겨. 그런데 뭐 절에 와서 이제 20년, 30년 살면은 그거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얘기는 이거는 개초신 학문에 절에 들어온 지 한 3년, 4년, 한 5년 차 좀 못된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직 100으로 따졌을 때 한 20%나 이제 겨우 중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 7, 80% 아직 속물이 남아있는데 그거 안 끌리겠어. 그 옛날 그의 일타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줄거리 내가 잘 모르겠어. 사실 줄거리 모르는데 대충 얘기가 뭐냐면 이제 돌아가셨다 살아온 사람 얘기야. 네. 돌아가셨다 살아가 뭐 그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그죠? 네. 일타 스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자기는 모르잖아.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어서 깨어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자기 본인도 죽었는지 모르지. 죽은지 몰라. 갑자기 죽었든지 죽었는지 몰라. 죽어서 뭐지 하는데 어디서 막 풍악을 울리고 뭐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야. 지금 한 가을 축제 기간쯤 됐는가 봐. 그래 가다가 거기 가서 그래서 막 축제가 열리니까는 잠깐 봤어. 잠깐 보다가 또 뭐 시간이 됐는가 무대까지는 안 올라가고 거기 또 나와가지고 또 또 어디 갔더라? 어디 한 세 군데 어디 갔어. 또 가서 있다가 좀 또 구경하다가
또 갈 데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갔는데 또 가다 보니까 어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연불사쯤 되는가 봐. 네. 연불사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골짜기쯤 되겠지. 갔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네. 깜짝 놀란 거잖아. 네.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쑥 뜯고 냉이 뜯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밑에 이래봐. 네. 깜짝 놀랐겠지.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정신이 들어온 거죠? 근데 깬 거야. 그래서 깜짝 깼는데 여기 법당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사진이 이렇게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장례식장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스님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 이름 부르는 순간에 자기 이름이 들린 거야. 그래서 딱 깼어. 딱 깨니까 저리 아니겠구나. 자기 집이 옛날이니까 자기 집이 맞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병풍으로 이렇게 쳐놨잖아. 자기가 그래갖고서는 막 관을 때렸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장사 지내는 사람도 놀랬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가보니까는 깬 거야. 네. 태어난 거야. 그래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가 꿈에 갔던 데를 다시 가본 거야. 네. 가봤더니 가을 축제가 벌어진 데가 어딘가 했더니 깨구리 새끼들이 모여서 깨구리 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 들어갔으니 깨구리 된 거야. 그냥 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가 어딘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연불해 주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거기 이제 곁들어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 하다가 일로 갔지? 업장을 얘기하다. 네. 그 업이라고 하는 게 그 업에 끌려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절에는 열심히 다녔는가 연불 소리 나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연불 소리 나니까 그걸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간 거지. 발걸음이 가다가 야 이렇게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깼는데 깨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업이라고. 그게 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에 갔다 이거 그렇게 하니까 그거 놓기 전에는 업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세 문성하고 육탕사심이요. 밤에 야간에 가서 그 야간에 그 화려한 거리를 무슨 거리라 그러지? 네온사인? 아니 그걸 그래. 그걸 무슨 거리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거든. 네. 아니 활락가라고 하지 않고 그또 무슨 거리라 그러거든. 아니 활락가. 유흥가 활락가 무슨 다른 말이 있어. 좀. 홍든가? 홍든가라는 게 있다고. 같은 말인데 네. 이제 내가 좀 뭐 유능하면 튼튼하면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땐 가지 말라 이거야. 군인 신분으로 홍든가에 가지 마라. 군인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부로 간다 이거야. 어부에 끌리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님이 됐지만 혹 밖에 갈 일이 혹 생겨 가지 않아야 돼. 요즘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헷갈려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276페이지 갈 땐 그거야. 우항이라는 게 하물며 그런 얘기야. 우자는 또 그랬냐 이런 얘기야. 네. 또 황자가 하물며 이런 뜻이야. 네.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피금희소 난설 잡사라. 앞에서 나와있죠. 이게 도금이 피하죠. 이거 팔 들고 막 이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같은 말이에요. 옷깃을 풀어 헤치고 깔깔거리면서 희소 그러면서 난설 잡 듣기도 거북한 온갖 얘기. 내가 가면서 막 구반하고 같이 가면서 흥둥같이 하면서 내가 말해 옛날에 그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거기서 다시 또 업이 발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나이를 그러잖아. 뭐 하다가 뭐 지가 거짓말해서 지가 그냥 한 말이야. 한 말인데 옆에 있는 군중들이 아니면 옆에 같이 뜬 사람이 그걸 이렇게 막 또 띄워봐. 그러면은 그냥 한 말인데 결국은 술 사고 고기 사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거야. 남자들 세계는 그렇다는 얘기야. 빠져들게 돼 있어. 그래서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네. 나이 참 보수 스님들 잔소리 엄청 심하지. 잔소리라 할 때 또 기분 나빠실라. 어쩌든 참 꾸지람이 참 많으시네. 뭐라 하나 빚이 주식으로 또 때 아닌 때 술과 음식으로 망작 무예지행하여 심계불개였다뇨. 사람들이 사실 초창기에 사람들이 신심이 치고 많은 거거든요. 초창기 어디 단체에 들어가도 초기에 엄청 심심해서 뭐 테니스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일주일에 테니스 한 번만 칩시다 그랬는데 뭐 한 번에 뭐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막 우찌는 뭐 하루 건 하루씩 하고 매일 합시다.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내고 그러면 슬슬 빠지지? 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 듣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금방 내가 도인된 것 같거든. 내가 금방 도인된 것 같아. 그래서 뭐 때 아닐 때 밥 먹으면 뭐 어때 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단 말이야. 처음 불교 배우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초신자가 그렇다는 얘기야. 군대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다는 얘기야. 뭐 어디 깡패 조직에 들어가도 처음 들어온 애들이 뭘 채우고 설치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고참들은 한 대씩 막 그래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망작 무예지행에 부처님 말씀 좀 듣고 참선 좀 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막 이제 마음이 엄청 커졌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금방 도인된 것 같고. 여기 원고만 공부 조금 하고 나면은 오늘 부처님 이런 거 배웠어. 그게 된다고. 아니야,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예지행을 하게 돼 있다니까. 요 뒤에 나온 거야. 무예지행. 무 없음 무자 애자 꺼리끼리 애자 지자 그냥 어수사 지자 아니면 갈지자 해도 돼. 행자는 행한 행자잖아. 이게 뭐야?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야. 무예지행이라는 얘기가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한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예지행을 한다 이거야. 마음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뭐 내가 한다 그래서 이런다고. 사실 초짜 때 이렇게 한다고. 초짜 때. 좀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싸면은 무예지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행막식을 안 하지. 요게 그 얘기야. 지금 그거를 지금 꾸짖는 거야. 이제 부처님 법 조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공부했다 그래서 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서 심계불개였다며 깊이 부처님의 계율을 계자가 어그러지다는 얘기예요. 괴멸하다라고 하는 계자예요. 무너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심히 부처님의 계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느냐. 어쩌면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야.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면 좋겠는데 혹 밖에 나갈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라. 이 앞에 이게 뭐야? 275페이지 밑에 줄의 두 번째 절수 견지정령. 어디 나갈 때는 그 마음을 정령 굳건히 바른 마음을 가져서. 이거 지금 출가한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사회 생활하면서도 요거를 또 이제 결부시켜서 자식을 기를 때 아니면 내가 무슨 단체 생활을 할 때 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절에서만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강의할 필요도 없지. 네. 그래서 어쩌든 남한테 어디 뭐 일을 시킬 때도 이 첩보원들한테는 더 하겠지. 첩보원들한테는 더 하겠지. 그러면은 아직 견지 정령만 해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모든 일을 행하라 이거야. 뭐 금강경에 보니까 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법이 아니라 그래야 내 법이라 그랬는데 왜 있으면서 이제 그냥 한다니까. 소심자들 위해서 더 힘들어 다루기가. 막 밀어붙이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이기냐고.
어쨌든 그래서 하고 또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밖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혹 밖에 나가가지고 홍등가 뭐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막 내가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는데 뭐까지 뭐 술 한잔 한다 그래갖고 내 뭐 불성에 뭐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술 한잔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뭐 내가 옛날에 참 무대가 저게 완전 내 거였었네 그래서 여기서 약이 속가오던 할 때는 고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고향 가면 더 할 거 아니야. 가면 또 고향 가면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 있으면 야 뭐 어때 뭐 그러면서 뭐 밖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안 하면 되지 또 이러면 거기 또 썩게 돼서 넘어가잖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래 동창들이 아이 내 속가 이름이 창만이야. 에이 창만이 이 새끼 뭐 중했다 그러더니 집에 나오니까 뭐 똑같이 술 처먹고 다 하대. 이건 또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되게 돼 이때니까 무조건. 그래가지고 아닌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던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싸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연 얘기야. 그 다음에 우처현선인의 형의지간이면 여기서 또 이제 또 첫자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이제 뜻은 없다고 보고 현선인이 또 나오네, 그죠? 선이 자꾸 나와요. 현은 어질현자 존경받는 분. 선이라고 해서 이건 선구자 앞에 선자의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명하고 현명한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 아니면 뭐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 회사에 뭐 내 위에 뭐 상급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현선인이라고 하면 뭐 조실 스님이나 뭐 광장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우리 단체에 책임지고 있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해도 돼요. 우처현선인의 형의지간이면 현인과 선인이라고 존칭할 만한 사람들의 형의지간이면 형자가 싫어할 형자예요. 싫어하다 이런 얘기야. 의자가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저놈 봐라 이러면서 의심을 사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기위의 지혜이냐래요. 어디 그 사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혜이냐래요. 그럼 뭐야? 잠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윗사람에게 지목되면은 그 사람은 진급하기가 쉽지가 않다. 요즘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자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일을 애시당초 하지 말아라. 먼저 또 그 얘기 한번 했죠. 이렇게 뭐 이름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름은 축건이라고 하는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어디 산책을 하다가 나는 진짜 대나무 숲이 조용하고 이 대바람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 휴대폰에서 막 그 뭐 울산 아리랑 그랬었고 막 이거 테이프 들고 가면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세 번 네 번 갈 때는 욕한다는 얘기야. 그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흉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겠어? 근데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 나 두 번째 보면 누구나를 얼굴 쳐다보게 돼 있다니까? 네, 맞아요. 세 번째 보면은 또 쳐다봐. 근데 어디 이제 뭔 일이 있어 갔는데 나는 사장이고 그 사람이 비진이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내가 사장이고 테이프 틀고 가는 사람이 비진이 있으면은 알아보는 거죠. 안 해주지. 저렇게 대중의식 없는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 안 한다고. 그게 형의지간이야. 혹시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 그럼 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맞나? 뭐 대중의식 뭐야 공중의식이라 그래 뭐라 그래? 네. 그걸 그냥 얘기해서 도덕이라고 얘기하자고. 도덕성이 저렇게 결여된 사람하고 난 일 못해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일 같이 못하지. 그게 형의지간이라. 그러니까 스님도 스님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다가 혹시 한번 잘못해갖고 밖에 있는 무슨 이제 뭐 가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 체육복 입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사장인지 군수인지 누구 아나 모르지. 그러다 한번 딱 걸리는 수가 생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문 들어와요. 문 닫아. 또 에어컨 틀어놨는데. 네.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남에게 미움 살 일 같은 거 아니면 남에게 손가락 당할 일 같은 거는 미리미리 조심해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문 닫으세요. 에어컨 틀었으니까 빨리 밖에 거. 시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앞에 어디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27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야기 숙가 얻은 절수 견지 정념하여 신물 견생 문성하고 우탕 사시면 우항 피금 희소하여 난설 잡사하며 지시 주식으로 망작 무예지행하여 심계 불계였다뇨 이렇게도 얘기해서 네 멋대로 행동해갖고 괜히 부처님까지 욕먹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께 사회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역 유지들에게 제가 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을 당하고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기도하러 가잖아요. 어디 기도하러 가고 어디 우리 여러분들은 좀 여기는 앞에 살아갖고 잘 못했겠지만은 보궁일 간다든가 저 봉정함에 간다든가 어디 사례함에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그냥 아무 날 가야지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어느 날 가야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단 말이야. 계획을 잡으면 사람이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마음이고 몸이고 다스리게 돼 있어. 음식도 조심하게 돼 있고 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돼 있냐? 거기 기도 가면은 그 기도처에는 이렇게 신장님들이 보호하고 있거든. 부처님은 원체 너그러운 분이니까 냅둬. 부처님은 원체 너그러 항상 그냥 못 붙잖아. 냅둬. 그런데 옆에 있는 신장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게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현선인을 갖다가 지역의 유지 아니면 회사의 어른 이렇게 봐도 되지만은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신장님들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신장님들이 갔다 왔는데 저 수자는 왜 밖에 가고 밑으로 가고 부처님께 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딱 문에 딱 들어오려고 그럴 때 신장님이 들어오지 말면서 탁 친다고. 자빠지는 거지. 이렇게 좀 과하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미움을 산 거잖아. 신장한테 미움 산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똑같다 이거죠. 내가 좀 과하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재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얘기했죠. 재자고 하는 것은 몸을 단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야. 계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는 거는 재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제식제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거 지금 강의한 거 우리 찍고 있잖아. 이거 한 번 보고 와서는 안 돼. 나는 한 번 봐도 돼. 왜냐? 나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알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안 봤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봐야지 스님 얘기하는 거를 헛떡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남에게 이렇게 이 사표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얘기하다가 이렇게 진도가 이제 많이 못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게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저는 밖에 살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주 사당호대 신삼위동행하며 신인사왕안하며 신격타호하며 신탐구문자하며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반연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 사당이라고 할 때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정해결사라 그랬죠. 길상사 할 때 여기 요 사자가 우리가 보통 주 사자는 우리 절사자를 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모임 사자를 썼잖아요. 여기 그냥 모임사에서 뭐 신사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일본에 신사할 때는 귀신입자에다가 사자 요자 쓴다고 절사자 쓰지 않고, 요거는 모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의 결사할 때는 뭐냐? 스님들이 모인 장소, 그래서 이렇게 썼어. 절사자를 안 쓰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 사당 그러면은 결사. 근데 여기서는 그 정의 결사 중에서도 선빵을 의미하는 것이야. 선빵을.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선빵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는 주 사당 할 때 왜 절사자를 안 쓰고 요 모인 사자를 썼지? 그거는 정의 결사, 그리고 정의 결사, 길상사. 길상사는 좀 애매하긴 하네. 어쨌든 간에 결사한 곳. 그래서 오늘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여기는 선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한 5분 뒤에 다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